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배종찬 인사이트K 대표님 모시고 급변하고 있는 수도권 민심의 변화 원인과 총선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충청권 금강벨트의 중원 대회전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대표님. 네. 우선 수도권 민심 변화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지지세가 아주 급상승하면서 네. 특히 서울의 경우는 민주당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릿수가 날 정도로 이렇게 벌어지면서 그렇죠. 네. 한강 벨트를 압권하는 것 네.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가 나왔는데 지금 지난주부터 이번 주죠. 네. 이 수도권에 비상이 걸렸다,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지금 여론조사상에 나오고 있는 숫자들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수도권이 지난 직전 조사만 하더라도 한국갤럽에서 거의 2배 가량 민주당을 앞서는 결과였거든요. 그렇죠. 제가 한번 보면은 네. 갤럽이 2월 27일에서 29일까지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당시는 40%,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 33%, 네. 무당층 19%이고 서울은 국민의힘이 43%, 맞습니다. 민주당 26%, 네. 17% 차가 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3월 첫 주죠. 3월 네. 5일에서 7일까지. 바로 직전 조사입니다. 이때는 국민의힘 37, 민주당 31. 이게 좀 빠진 게 조국 혁신당이 들어오면서 그렇죠. 6%. 3월 3일 날 네. 조국 혁신당이 창당을 했지 않습니까? 6%를 차지했으니까 그쪽으로 옮겨갔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당시 서울은 국민의힘이 45. 민주당 24로 더 벌어졌어요. 벌어졌죠. 20일.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서울에서 지난 21대에는 49석이었는데 하나 그렇죠. 줄어서 지금 48석이 됐죠. 예. 7석인가 그냥 못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과반은 할 수 있겠다, 예. 이런 낙관론이 퍼졌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났고, 네. 특히 12일에서 14일 조사한, 그래서 네. 15일 발표한 이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당 지지들은 큰 차이는 없어요. 국민의힘이 37, 민주당 32, 그리고 조국 신당이 7. 그래서 민주당이 1% 올랐고 지난주에 네. 조국 신당도 1%씩 올랐는데 문제는 서울인 것 같아요. 서울. 그렇습니다. 서울은 정당 지지도가 30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예. 30으로 국민의힘이. 그러면은 지난번 45에서 30으로 줄어들었다는 15%가 빠졌다는 것이고, 민주당은 32가 돼갖고 역전이 됐습니다. 네. 인천 경기도 32대 38 이렇게 바뀌어버렸거든요. 예. 특히 대통령 지지율도 긍정이 서울에서는 31, 부정이 64. 네. 인천 경기는 29대 65. 이건 뭐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그렇죠. 바뀌어버린 데다가 이 여당이 다수당이 되는 것이 좋냐, 그러니까 정부 지원론과 견제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은 다수당이 여당이 되는 게 좋다가 31, 예. 야당이 다수당이 되는 게 좋다, 그러니까 견제론이 58, 경기 인천은 32대 55, 서울만 하더라도 지난주에 42인데 31로 빠져버렸어요. 예. 이것도 11%가 줄어들어 버렸다. 위기죠. 이걸 보면은 한 주 내지 한 열흘 사이에 여론이 그냥 확 변한 거 아니에요? 그 순식간에 뒤집어진 겁니다. 예. 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불과 우리가 지난번 방송할 때마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좋았죠. 그러면은 한 일주일 새, 열흘 새 뭐가 변해? 여러분들 항상 이슈를 분석하실 때는 데이터를 근거로 하시고, 데이터에서 어떤 부분을 주목하시냐면 무엇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갔었는데 자, 무엇 때문에 지지율이 빠졌겠구나 생각해 보시면 지지율은 왜 올라갔겠습니까? 특히 서울은 중도나 또 지지층들은 더 결집하고
중도가 들어왔기 때문일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중도도 빠져나가고 지지층 일부도 빠져나갔기 때문에 한 40 정도는 올릴 수 있는 35에서 40 가까이는 올릴 수 있는 이 서울 지지율이 이번 조사에서 30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중도와 들어왔던 중도와 조금 더 결집했던 지지층 일부가 빠져나갔다. 첫 번째 공천입니다. 자, 공천. 그동안에는 공천에 정치적 반사익을 얻었어요. 민주당 보니까 이건 무슨 이런 개 난장판 공천 아닙니까? 네. 아수라장 공천 아닙니까? 대장동 공천, 친문 비명 대학살 공천, 차은우 공천, 정체불명 여론조사 공천, 윤리평가 빵점 공천, 정봉주까지 이 사달이 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고스란히 가져왔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도 반영이 됐던 겁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이슈입니다. 이슈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상승의 1등 공신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의료개혁 정책이에요. 예, 의대 증원이죠. 적어도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예.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아니 무슨 의사들이 환자를 떠나서 자기들 뭐 이익을 주장을 하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돼 이렇게 여론은 우리 시간에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어요.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절대 의대 정원은 타협이 없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예. 국민들의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아시지 않습니까? 예. 논란이라는 건 시간이 길어지면 뭔가 다른 수습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고 박사님하고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병원을 찾아가라. 윤 대통령이 빅5 대학을 찾아가서 정말 환자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런 대통령의 모습이 나올 때 소통도 되고 경청도 되면서 지금 간호사들도 의사 늘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한데 비헤이비얼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통령은 계속 목소리만 덮여. 전 절대 타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의료 공백이 망가져 환자들은 무슨 기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서울대 의대 교수를 비롯해서 연대도 마찬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장 출신 아닙니까? 김한중 전 연대 총장이 대통령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을 견인해왔던 이 이슈가 난관에 봉착된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고 박사님이 말씀 주신 인물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조국을 왜 좋아해?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왜 높아? 이해가 안 되지만 고 박사님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하셔서 정치가 이성적입니까? 비이성적입니까? 비성적이. 비이성적이. 여러분들 논리로 생각하면 아니 여러분들 생각하면 이상하죠. 조국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조국 그런 사람들 이해 안 되시죠?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자, 서울에서 이번에 조국 신당의 비례대표 지지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9%인가로 나왔죠? 19%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 좌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조국 왜 좋아해? 아빠 찬스 쓰고 사모펀드하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고 말이 돼? 하지만 조국입니다. 그럼 서울에서도 날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 팔려요. DK 눈물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치를 도덕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인물입니다. 조국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아닌데 중도 진보까지를 조국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또 하나가 뭐가 지금 비상이냐면 한동훈만 가지고는 안 돼. 고 박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이슈가 또 터졌습니까? 중도가 달아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해병대가 왜 대통령 잘못이야? 여러분들 말씀 제가 100번 이해합니다. 자, 해병대 최상병 사건, 자, 진위 여부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노련한 선수라면 아니 선거를 앞두고 이걸 왜 논란이 왜 불거지게 만듭니까? 조용히 정리하는 방법 없습니다. 그리고
호주 대사를 굳이 지금 내보내지 뭐 4월 20일, 심지어는 조선일보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4월 20일 날 내보내면 되지. 네. 왜 선거 앞두고 떠들썩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주미대사도 아니고 아니, 호주에 그러니까요. 무슨 그렇게 대단한 현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냥 그리고 선거 서둘러서 끝나고 내보내야- 4월 20일 보내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잡아먹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자체가 어우러지니까 여론이 지금 급격히 서울 지역이 뒤틀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은 예, 이 공천 문제만 하더라도 야당의 그 난장판 그렇죠. 야바이 공천으로 반사이익을 누렸는데 엄청 누렸죠.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뛰쳐나가고 난장판이 벌어지고 뭐 민주당이 깨질 줄 알았는데 임종석이 딱 그렇죠. 주저앉으면서부터 가라앉아 버렸어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수습이 되는 과정에서 또 민주당에서 김부겸 카드. 뭐 김부겸 카드도 있지만 비례대표 더불어 민주연합. 네. 특히 정치 시민회의랄까 그 제야 시민단체에서 추천했던 후보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니까 이재명 민주당이 탁 컷오프 시켜버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잘하네. 임태훈도 걷어내잖아요. 예. 임태훈도 군인권센터 소장도 이게 병역 자발적 병역 기피인가요? 병역 거부인가요? 그거에서 젊은 표가 이제 20대 30대 표가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우리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풍지박산이 났지만 민주당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민주당은 저렇게 시원하게 하는데 국민의힘은 미적미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이번 여론조사에도 특히 수도권의 민심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반영됐죠. 고 박사님 말씀대로 선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켜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하나가 선거의 결과를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완전 엉덩이에 지금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생길 만한 빼고 이재명 대표 미워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딱 김부겸 카드로 가리고 우리 딱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한번 다시 보기를 짧게만이라도 해보시면 고영신, 배종찬이 다 예측을 하고 있구나. 왜? 데이터에 근거해서. 네. 우리가 무슨 무당도사, 박수도사 아니에요. 박수건달 아닙니다. 딱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래서 제가 늘 자, 예. 길지만 데이터를 꼭 소개를 해드리지 그럼요. 않습니까? 그걸 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막 주장하고 헛방이 그거는 백날 들어봐야 여러분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딱 데이터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의대 증원 문제. 예. 초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렸는데 아주 1등 공신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런 의료 대란이 장기화되면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불평이 가겠습니까? 물론 의사들한테도 가지만 정부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이야기도 분명히 그게 바로 이 갤러브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긍정평가 이후에 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면 직전까지만 해도 의대 정원 학대가 승승장구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도 긍정평가 이후로 가장 높긴 하지만 5%포인트가 빠졌어요. 지난번보다. 그리고 지금 부정평가 이후로 의대 정원 학대가 4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직전 조사보다 여러분들 부정평가가 지금 더 높아졌어요. 57%로 높아졌는데 이 부정평가가 57%나 높은 이 비율에서 4위를 차지했다는 건 상당히 높은 부정평가 이유예요. 그러니까 긍정평가도 39%에서 3%가 빠져갖고 3%가 빠졌습니까? 네네. 네. 그래가지고 30대 중반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안대로 해야 한다는 게 47%, 그리고 규모나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가 42%로 거의 지금 오차 범위 내에 붙은 데다가 그래서 41%.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 대응이 잘하고 있느냐 잘못하고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중요합니다. 잘못하고 있다가 49, 예. 잘하고 있다는 38. 이러니까 여론의 지지율로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방송을 다 본다 그래요. 대통령실에서도. 예. 제가 전해 듣기로는. 그런데 지난번에 고 박사님하고 저가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이게 이제는 소통이 중요하다.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예. 그러면 분명히 국민들은 힘을 수준인데
보통의 여론도 한 3주 정도 실어줍니다. 그러면 3주에서 4주째가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때는 병원을 가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조규영 장관, 박민수 차관 딱 손을 잡고 갑시다. 우리가 빅5 병원 가서 환자들의 목소리와 병원장도 만납시다. 이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민생 토론한다고 전국을 그렇습니다. 민생의 현장이 바로 지금 의대를 찾아가 병원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 돼. 간호사를 만나고 뭐가 더 이야기했는지 전공의도 만나고 커피 한 전문의도 만나고 그럼요. 의대 교수도 만나고 그럼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 한 일주일 병원을 다닌 다음에 대통령이 마음속에 가슴에 전달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 듣고 보니까 좀 의대 정원을 조정을 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려야 된다라는 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모든 국민들도 공감을 하잖아요. 좀 예, 늘려야 한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2,000명까지 그렇죠. 필요가 있느냐? 올해 한 1,000명 늘리고 내년에 또 좀 늘리고 그렇죠.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 1,000명, 그게 정치 아닙니까? 내년에는 1,200명, 그 다음 연차적으로 200명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게 정치예요. 예. 대화 타협이 정치의 본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나서고 2,000명 한 명도 못 줄여 그대로 시행해. 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섭니까? 그건 장관이 하고 나중에 대통령은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죠. 좀 그쪽 의견도 들으면서 잘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이렇게 나가야 그렇죠. 예. 아, 대통령은 물론 행정부 수반이지만 정치를 하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전원책 변호사 같은 사람도 아예 국정상황실장 뭐 누구 그만둬라 이렇게 또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잘 돼야 되니까 대통령이 잘 못 되는 게 나라로서 좋은 일입니까?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고 박사님? 그렇죠. 그래서 잘 되기 위해서 그 정교한 권리를 데이터를 통해서 국민 만족을 시키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석을 해드리는 것이죠. 네.